민심의 무풍지대 속의 비례위성, 양당은 모두 비례전쟁 중이다라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범여권의 이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정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 말고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 등이 함께 만든 당이 있습니다. 바로 열린민주당. 그런데 그 열린민주당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도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비례대표를 받았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쪽에서 비례대표를 받았습니다. 일단 말말말 이야기들부터 들어보시죠. 라는 조국 사태는 검찰의 쿠데타입니다. 그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개혁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고향의 목에 방울을 달아보고 싶습니다. 모난돌이 되어 기꺼이 정도 받겠습니다. 촛불 시민이 세운 문재인 정부는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든 가로막고 뒤로 돌리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볼 수만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촛불 시민들의 뜻을 이루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장석조 소장님, 네. 정봉주, 손혜원 두 분이 만든 열린민주당의 그 출연진 면면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특히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같은 경우는 이번 조국 사태는 검찰의 쿠데타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소환 의지를 분명히 했고,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예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이른바 입시 비리 의혹과 연관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분들이잖아요. 열린민주당은 아예 친조국 노선을 대놓고 분명히 하는군요. 그렇죠. 그 윤호중 사무총장이 얘기했습니다. 저분들은 민주당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분들, 그리고 불출마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황희석 그 검찰국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 검찰 블랙리스트를 얘기를 하면서 검사를 벌레로 비유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상당히 지금 자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언론개혁하겠다. 촛불 정신 지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여기에 밝힐 수 없는 상당히 자극적인 말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내가 좀 자극적 말을 해서 선거인단으로부터 좀 앞번호 순위를 받기 위해서 내가 좀 어필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막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는 얘기했습니다. 열린 민주당이 아니라 잘린 민주당이다. 잘린 민주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 한 명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 아닌데 추미애 법무장관과 함께 법무부 인권국장이 된 사례입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쿠데타 14명을 공개하겠다 라면서 윤석열 총장, 한동훈 부산공원 차장 쭉쭉쭉 이번 조국 사건의 수사를 했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이름 14명을 공개하며 검찰 쿠데타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조광조에 비유를 했고요. 대윤, 소윤, 윤석열 총장 등등은 권력을 남용한 세도를 부리던 윤임 윤원형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국민이 벌레에게 물리지 않도록 이 명단을 널리 알리라라고까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때 법무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이었던 분이 본인과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법무부의 검찰 동료들을 향해서 벌레라고 표현을 한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인 거고요. 해당 검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이다라고 반발했고, 현직 검사 B 씨는요, 법무부 재직 때 저 명단을 만든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명단 속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는데 이거 블랙리스트 아니냐라고 반발했고요.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요,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법무부 블랙리스트라는 게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희석은 누구냐?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고요. 조국 전 장관과 호용호제할 정도라고 합니다. 조국형, 부기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비검찰 출신으로 인권국장이 됐고요. 조국에 의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에 임명이 된 바 있는 인물입니다.
변환봉 변호사님 나오셨고 법조계 인사로서 봤을 때 지금 일단 검사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또 검찰의 법무부의 고위 공직자였는데 그 윤석열 총장까지 포함해서 이 벌레다라고 일컫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법조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평이 예. 많습니다. 이제 변호사단체 간부를 하셨던 전직 회장도 개인 SNS에서 그 법무부가 이제 검찰에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사에 관여했던 사람, 물론 이제 인권국장은 인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법무부에서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 검찰에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벌레. 또 공교롭게도 또 저 명단대에 언급됐던 분들이 한창 수사를 하다가 다들 좌천이 되셨었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면은 그 법무부가 갖고 있는 착한 블랙리스트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좀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이제 관료로서 저렇게 인신모독적인 표현하는 것은 좀 너무 바람직하지는 않죠. 조직 내 기관은 상당히 흐리는 일이고 저렇게까지 정치가 하고 싶은가라는 좀 아쉬움이 드네요. 황희석 전 법무부 장관의 면면도 우리가 봤잖아요. 조국 전 장관의 학교 후배기도 하고 조국 전 장관을 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친분, 조국과 황희석의 친분은 뭐 이해하는 바입니다만 지금 벌레라는 칭호를 들은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14명의 검사들은 조국 수사했다고 벌레라고 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메시지의 선명성을 너무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메시지가 선명하다라는 것은 꼭 자극적일 필요는 없거든요. 메시지의 방향이 분명하고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옳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선명하고 올바른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 그 메시지가 자극적이라 그래가지고 선명하다라는 것은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개혁을 얘기한다라면 앞으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나은 것이지 특정인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을 하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나중에 그대로 돌아오게 될 텐데 조금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